오늘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들이를 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봄볕에 걸리면 님도 못 알아본다. 쭈빼기. 봄에 자외선량이 급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이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관리를 하게 되면 이미 약간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잘못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외출하기 전 30분 전에 꼭 발라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자차라고 해서 화학물질이 피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피부 안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직접 발라서 자외선이 실질적으로 반사 그리고 산란되게끔 만들어주는 무기자차 또는 물리적 차단제라고 하는 두 가지 차단제가 있거든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일단 바르면 바로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굳이 30분 전에까지 바를 필요는 없고요. 유기자차라고 하는 이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안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분 전에 발라야지만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를 확인하시고 무기자차이면 바로 가능. 하지만 유기자차인 경우에는 30분 전에 도포를 해야 합니다. SPF 50과 SPF 100, 100이 50의 2배 효과를 나타낸다. 자외선은요, 그게 UVA라고 하는 긴 파장대, 그 다음에 UVB라고 하는 짧은 파장대가 있어요. 짧은 파장대는 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 일광하상이라든지 우리가 붉어지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UVA는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SPF라고 하는 거는요, UVA와 UVB 중에 B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의미를 합니다. SPF 50짜리를 바르고 100짜리를 충분한 우리가 권장량을 발랐을 때 차단율은요 98%와 99%니까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면 왜 50과 100의 차이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그 시간, 발랐을 때 그 시간이 차이가 2배가 나는 거지 실제로 그 자체의 차단율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쓰실 때는 권장량만큼 쓰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내에 있으면 여러분들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이 건물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건 조금 더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내가 주로 있는 환경에 큰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UVB와 UVA 중에서 UVA는 파장이 길다고 했고 A는 파장이 짧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UVB의 경우는요, 유리창을 통해서 대부분 차단됩니다. 자, 그런데 UVA는 유리창을 통해서 그대로 실내로 자외선이 투과돼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UVA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보면요, 대부분 차단 필름들을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 주셔야 되고요. 블라인드나 커튼만 치더라도 UVA에 대한 차단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면 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겠다고 한다면 UVB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UVA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SPF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PA라고 하는 지수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PA 지수가 3+나 4+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거나 해외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UV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내가 실내에 큰 유리창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걱정이 계속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큰 창과 상관없는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돼요. 특히 우리가 형광등을 보면 형광등이 안에가 안 보이고 어떻게 하얗게 쌓여져 있죠. 자, 그 안에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쌓여 있습니다. 불투명하게 하얀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안에 발라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소량으로 나올 수 있는 자외선이라도 실제로 못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양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피부색이 기본적으로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형광등은 실제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10cm 정도의 거리를 8시간 정도 두게 되면 이거는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실 또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 그래도 걱정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을 전부 다
LED로 바꾸시면 돼요. LED는 기본적으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을 좀 줄이셔도 되지만, 실제로 근데 강한 LED나 강한 형광등 빛이 너무 가깝게 돼 있는 경우는 우리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고, 가시광선이나 블루라이트 쪽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플라스틱 판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한번 그런 걸로 다 걸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에 있는 천장에 있는 형광등, 실내에 있는 천장 거리에 있는 그 등으로부터 선크림은 절대로 바르실 필요가 없고, 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노출되는 경우라고 하면 LED에는 자외선이 나오진 않지만 LED의 빛에 의한 가시광선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이런 가시광선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굳이 형광등 밑에서는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옷만 입으면 자외선 차단될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면티라든지 얇은 옷들을 분명히 입고 나오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UPF라고 해서 울트라바이올럿 프로텍션 팩터라고 하는 지수인데, 이게 우리가 선크림이 바른 SPF 지수와 측정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UPF 20이다 라고 하면 20분의 1은 2가 되고요, 20분의 19가 차단되는 의미입니다. UPF는 20 이상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래시가드라든지 여름철에 입는 옷들, 양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UPF 5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50분의 1이 통과가 되고요, 50분의 49가 차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98%가 차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옷 있죠, 이런 면티 옷들은요, UPF 5입니다. 5분의 1이 통과가 되죠. 20% 자외선이 그대로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굳이 그 옷은 전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사실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흰 옷만으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검은 옷과 흰 옷 중에 어떤 게 더 차단 잘 될까요? 검은 옷이 훨씬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UPF는 색이 짙을수록 잘 되지만, 우리가 여름철에 검은 옷을 입지 않는 이유는 검은 옷이 자외선에 대한 차단 효과는 우수할지 모르겠지만 적외선에 대해서 흡수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옷이 너무 뜨거워지죠. 실제로 자외선 차단 효과만 봤을 때는 흰 옷보다 검은 옷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얇은 면티를 입고 나간다 하면 실제로 노출되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걱정되는 부분까지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그늘진 곳, 지금 저 그늘진 곳인데요, 그늘진 곳에서는 선크림 발라야 될까요, 안 발라야 될까요? 실제로 직사광선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공기 중에 산란돼서 들어오는 자외선이라든지 바닥이나 여러 가지 물체에 반사되는 자외선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외선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꼭 자외선 차단제는 실외에 그늘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 꼭 발라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그늘진 곳에서의 UPF 값을 비교해 보니까요, UPF 값이 5에서 1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차단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실외로 외출을 하셨다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 흐린 날에 선크림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하늘은 상당히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깨끗한 하늘이거든요. 클리어 스카이. 상당히 좀 강한 햇살이고 나가면 약간 뜨겁다 정도 느낄 정도 햇살인데요. 2012년에 있는 그 그라나다 연구에서는 되게 독특한 연구였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하늘이 되게 맑은 이런 클리어 스카이지만은 우리가 하늘 전체의 4분의 3 정도를 덮는 구름, 바로 이거를 브로큰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브로큰 클라우드 상태에서는 자외선 양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됐는데요. 이때는 구름 뒤에 숨어 있을 때보다 바로 그 구름 뒤에서 해가 살짝 비치는 그 시점이 일반적인 날씨보다 훨씬 더 자외선 양이 세진다는 보고가 있었죠. 구름이 완전히 뒤덮었을 때는 약 50%의 UVB에 대한 자외선 양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5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75%의 UVB는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UVA 양은 거의 비슷하게 지표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외출을 할 때 구름이 꼈을 때는 UVB의 양은 줄어들 수 있지만 A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지표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구름 낀 날에 우리가 훨씬 더 자외선 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햇빛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메이크업하고 비비크림에 보면 SPF 30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그거 쓰면 되지 굳이 뭐 선크림 따로 바를 필요 있나요? 선크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SPF 30이라고 하는 차단 지수라는 게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안 지키시지만 제곱센치당 2mg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의 뭐 강낭콩 크기라든지 이게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가까이가 되는 가득 채우는 선크림 양을 얼굴에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르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자, 선크림조차도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메이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 지수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만큼을 발라야 돼요. 비비크림을 그만큼 바른다, 메이크업 할 때 그 파운데이션을 그만큼 바른다, 훨씬 더 백탁 정도가 아니죠. 거의 거북기처럼 완전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가면 더 발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덧대서 더 발라야 되는 경우는 그런 차단 지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면 실제로 일시적으로도 또 차단 효과를 또 나타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거는 덧대는 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제가 늘른다, 더 늘른다, 이렇게 바르면 더 늘른다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선크림을 기본적으로 발랐을 때 SPF UVB라고 하는 지수는 30짜리다 하면 15 곱하면 몇 분? 450분. 한 7, 8시간 정도 되는 수치죠. 지금 8시쯤 출근을 한다고 치면 8시간이면 거의 오후 한 3, 4시까지 버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단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권장량만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권장량만큼 사용했을 때 그만큼의 차단 지수를 보이는 거지, 권장량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훨씬 더 그 시간은 단축됩니다. 자, 우리가 9시에 나가면 몇 시? 11시에 차단 효과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점심 먹으러 언제 나가? 1시, 2시에 나가죠. 바르면요, 나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밖에 오랫동안 외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돼? 자외선 차단 효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에라도 수시로 2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하는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약간 고치는 용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그것 자체가 또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남성분들은 외출 전에 다시 한 번 더 발라줘 나가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아예 출근할 때 몇 번? 2번을 제가 덧발라라고 얘기했죠. 2번을 덧바르게 되면 아까 100분, 30자리라고 했을 때 100분에서 200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4시간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좀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골다공증이 생긴다던데 정말인가요? 저희니까 친구가 있어요. 저희니까 친구가 야, 선크림 너무 많이 바르면 골다공증 생기니까 나 환자들한테 선크림 못 바르게 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비타민 D가 뼈 합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깐의 야외 노출하는 정도의 수준만으로도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일단 검사를 쭉 해본 거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치, 정상 수치보다 훨씬 대부분 다 못한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D는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고요. 비타민 D는 따로 복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중요하다면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면 되는 거고, 피부 노화나 산화 효과, 그 다음에 피부암 이런 부분의 문제를 굳이 않으면서 일부러 자외선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원장님 그러면 저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자,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서 권장량만큼 올리기에는 하루에 계란 30개, 연어 3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시고 비타민 D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크림 바를 때 여러분들 얼굴만 딱 바르지 목도 안 바르고 귀도 안 바르고 손등도 잘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발랐던 부분에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그 부분을 통해서도 비타민 D는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완전 온몸에 필름 하듯이 덮었고 아주 권장량만큼 온몸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이는 없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으로 인해서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에서 5월, 6월 넘어갈 때 자외선의 양은요, 5월 때 상당히 급증하고요. 그게 6월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강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하다 하더라도 자외선 양은 상당히 세지는 게 봄입니다. 실제로 이때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 살짝 놓치게 되면 여름이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관리를 하게 되면 이미 약간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피부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피부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